주제는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설립에 대한 부분들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쭉 보아왔던 사회적 경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냥 사회적 경제라는 법인, 조직, 그 다음에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단계별로 나름대로 단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설정해 봤던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들이 윤리적 소비 시장과 또 그 우선 구매뿐만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이 왜 착한지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소셜 미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가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가치와 비전이 사회적 기업 인정에서는 유형을 나눕니다. 이게 일자리 제공형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거를 인정 요건으로 나누고 있어요. 일자리 제공형. 우리는 취약계층을 무조건 많이 고용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40%가 취약계층들에게 대한 저변적인 서비스를 하는 유형인지 아니면 혼합형. 우리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도 20% 비율로 제공하는 유형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공헌형. 우리가 지역사회의 주민들 혹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유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타형. 불특정 다수. 정확하게 수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문화적 서비스라든지 공연, 우리의 축제, 지역 축제 행사를 기억해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했다. 근데 그 관광객의 숫자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서비스를 초과해서 그런 기타형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얘기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만들면 이것이 여기 각 유형별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정 제도의 유형별로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기업이 이 지역에서 왜 사회적 기업으로 존재해야 되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가 소셜 미션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소셜 미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비즈니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보통 이렇게 역순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에서 소셜 미션을 잡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잘 안 맞아요. 이런 얘기죠. 제가 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창업하시는 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생각하며 이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잡아나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아서 어떤 시장에게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 플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정립을 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까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상품화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정부 인증 마크, KS 마크를 받든지 식품이면 헬스 규격 마크를 받든지 농산품, 생산품이면 GAP 마크를 받든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면 각종 정부에서 인정평가 기준에 따르는 어떤 품질화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 요건과 상품의 품질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까지가 이제 잡히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소셜 미션과 사업 계획서와 품질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법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맞는 옷, 우리가 세 가지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에 적합한 조직을 담는 그릇이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인들을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인 유형들을 정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게 맞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등이 있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법인 형태이냐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구하는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내용의 유행에 맞는 조직을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법인 설립이 끝나면 즉시 해야 될 일들이 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경영 전략,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인사 노무 규정 이런 거죠. 대표의 기분에 따라서 복리 후생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인사 규정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수립하고 임금 규정을 설정을 하고 사대보험 관리를 하고 취업규칙 10인 이상이 되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우리의 인사복무 규정들을 정리해야 되죠. 이 인사복무 기준들이 선발되는 채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모두에게 교육이 돼야 되고 모두의 동질한 요건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의 친구, 친한 사람들을 막 근로자로 선발합니다.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실제로 잘 안 되느냐? 진짜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대표자의 권위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영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으로 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이렇게 되고 기분 나쁠 땐 이렇게 되고 기복이 너무 심하게 돼요. 근데 이럽니다. 근로에 대한 계약은 철저하게 사용자와 근로자라 구분되는 거고 사용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근로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근로계약에서 표기된 대로 이행되고 지켜져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사노무 회계가 터지면서 사회적 기업 각종 비리와 횡령 사건들이 매번 터집니다. 매번 터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에서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3개월마다 감사를 한다 해서 그걸 걸러낼 수 있냐? 못 걸러냅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근로자가 그만두면 다 고발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관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정말 지키고 준수하고 정형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면 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 긁어서 부스러움이 만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해서 움직이면 이래 되는 거죠. 아, 그래, 니 고생했으니까 원래 휴가를 주면 안 돼. 휴가를 막 주고요.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에서 대표가 착복하거나 이런 부분 과정들을 현금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공유합니다. 그럼 이 근로자 퇴직하면 이런 거죠. 단 한 번도 퇴직하는 근로자가 대표나 기업들에게 좋게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뭘 갖춰야 될 겁니까? 사람을 선다는 거는 이런 거죠. 정형화된, 규격화된, 절차화된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가 지켜야 돼요. 이거는 정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고용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즉시 인사 규정에 대한 부분, 복무 규정의 부분들이 동일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이런 거죠. 정부에서 예산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런 좀 고민이 있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버리면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세법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방세랑 소득세랑 부가세랑 이런 것들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돈 안 내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창업자금을 계속 주겠냐? 정책자금을 주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떠한 정책자금, 농림부가 되든 어떤 부서가 되든 이거 관계의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근로기준법과 세법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려면 세무사 외부 기장을 맡기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행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행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이후에도 필요한 것들이 국가시장과 민간시장이 어느 정도 규격화된 시장에 가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계약서를 씁니다. 이런 거죠. 계약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파트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겠죠. 예. 요까지가 끝나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가 6단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킹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걸 자료화시켜서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장에서 컨설턴트나 담당 직원들이 가서 논의를 할 때 이 단계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단계별로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이 책자를 펴서 단계별로 체킹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자, 사회적 기업 지정 준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담당자한테 줘서 책자로 드릴게요. 드리는데 누가 봐야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창업을 실제로 하실 분들이 그거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숙지를 해야 되느냐? 거의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죠. 사회적 기업 평균 5년 동안 8억을 무상 지원해 줍니다.
8억 무상 지원해주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80억이 맞아요. 80억 매출을 줍니다. 이걸 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받고 싶어 하지. 이것만 받고 싶어 하는데 희망하지. 이거를 지원해주는 요건과 지원해주는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요. 그럼 실제로 그걸 받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렇게. 그럼 뭐 되겠습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플랜을 갖추려면 정책과 지침을 완벽하게 숙지해버려야 되겠죠. 8억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가서 계약을 따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거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침이 한 300페이지가 돼요.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의 책자도 300페이지 되죠.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의 지침도 30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거의 숙지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8억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배정할지를 내가 100% 알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모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깜깜이로 그냥 순간순간 대응으로 지원을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의 필수 점검 요건이 이 부분들을 한 번씩 다 체킹해 보셔야 되는데요. 경영 전략이 있는가? 우리는 경영 전략과 품질에 대한 향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있는가가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영 파트에서. 두 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다른 일반 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 플랜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직접 자사권 관리. 우리가 만들어놨던 상품들과 관련된 그 개발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표 출원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실제로 소기업에서 많은 사례들이 생기는데 본인들이 만드는 상표들을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아서 이미지 도용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적 자산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 되면 기초 컨설팅이라 해서 다 지원해 줍니다. 상표 출원도 다 지원해 주고 사업비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재무. 우리가 출연 출자금은 얼마이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이고 영업 매출액은 얼마에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해에. 그래야 이런 거죠. 원만한 자금들을 적시에 필요한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조달할 수 있는가. 그럼 여기는 창업팀으로서 창업비는 받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될 거는 내년 6월달 될 건데 그럼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것들이 적시 필요한 자금들을 어떻게 할 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정책 자금을 어떻게 적시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재무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앞에 노무는 얘기 말씀드렸고, 마케팅, 상품을 만들고 소셜 미션이 되면 이 소셜 미션이 곧 디자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 미션이 상품화의 디자인이 돼줘야 윤리적 소비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소셜 미션 따로, 상품 디자인 따로, 영업 따로, 홍보 따로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상품을 분석해보면 그냥 이런 거죠. 막 따라했어요. 시장에서 나온 표준화된 상품 포장지와 이미지를 그냥 따라했어요. 이게 사회적 기업 제품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착한지 윤리적 소비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건지 지역 특성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품에 전혀 표기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겠죠. 근데 내일 강의할 두 팀들이 전문화된 부분들, 이 파트라면 그런 팀들과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회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한 10년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역에 영세한 디자인 업체를 하고 이용하니까 디자인 회사가 문을 닫아요. 홈페이지가 어느 날 날아가 버립니다. 쇼핑몰이 어느 날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다시 만들려면 원본 소스가 공유가 안 돼요. 원본 소스를 공유 안 하니까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적 기업 중에 디자인을 하는 사회적 기업한테 저희가 얘기한 공고한 게 있어요. 무조건 원본 파일을 USB나 CD로 담아서 줄 것. 무조건 보관해 줄 것. 본인이 문을 닫으면 공유해 줄 것. 이게 비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명함, CI, 인쇄물 전부 다 원본 파일 안 주고 문 닫아버리면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비용 주고. 그런 부분들. 이게 하나의 지적 자산권인데 이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부분 안정성 있게 관리해 줘야 되는 파트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인허가적인 부분들.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방향이에요. 제가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맨 처음 설립할 때 생각이 있었습니다. 포항, 경주에 도시락을 제조하는 회사가 한 10개가 안 되고요. 그 중에서 해썹 가진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해썹이 2018년 12월이 의무입니다. 근데 저는 2018년 12월이 의무인데 2016년도에 해썹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 회사들이 지금 또 포항, 경주에서 도시락 회사 중에 해썹 혼자밖에 없어요. 학교 입찰을 냅니다. 내면 단독 입찰 2번 유찰하면 수의계약 가요. 지금 그걸 다 해요. 왜냐하면 해썹이 있으면 조달 입찰에서 5점 가점, 사회적 기업 2점 가점,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 시장에서 전부 다 5억 미만의 매출을 하는데 해썹을 투자하려면 3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걸 투자할 업체가 많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원조를 하지만 해썹을 라이센스를 받으면 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시간에 대한 문제겠다. 근데 지금 농산물도 똑같은 거죠. 농산물 제조 가공에 무조건 다 해썹이 붙습니다. 해썹을 어떻게 할 것인가? GAP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규격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회사들과 차별성에 대한 제품 개발과 공장 관리와 품질 관리와 관련 법규와 위생 관리와 가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데와 차별화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사라지는 업종 업태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암암적인 지식으로 하고 있는 창업 방법들과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대표님이 스스로 여기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규정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미인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그 컨설팅 업체가 갔을 때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나오는 겁니다. 여기 체크해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보완하면 조금만 보완해주면 되고 못하고 있는 거에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겁니다. 법인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창업한다는 것은 굉장한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빨리 접근하고 모르는 것을 보완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소셜 미션. 간략하게 얘기하면 소셜 미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게 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윤리적 소비시장과 착한 시장. 이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남아의 해외에 공정관광을 갑니다. 공정관광 여행 상품을 이용해요. 내가 쓰는 관광은 그 지역 주민이 만들고 있는 숙박시설과 그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을 이롭게 하는 관광 비용으로 쓰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공정여행 관광하지만 국내에서 경북 내에서 적어도 공정여행이라는 여행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없어요. 그 얘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생산되는 부분들을 이런 거죠. 윤리적 소비시장과 착한 소비시장 커지고는 있는데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상품을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까지. 농산물도 똑같습니다. 보편적인 그냥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지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들을 안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거죠. 영리기관과의 소셜미션의 차이점. 영리기관들은 광고를 합니다. TV 광고를 하죠. 많은 영리기관들이 삼성, LG 이런 제품들 TV 광고를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되는 키워드는 이런 것 같아요. 판매와 소비를 위한 가치, 감성, 편리한, 달콤함을 추구하는 게 영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셜미션의 기법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사회적 경제기업이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에 대한 가치,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소셜미션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 미션이 달콤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열성에 대한 과정들을 나열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기업의 PR은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살림을 보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했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팩트 있게 들으시잖아요. 앉아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2분 이내로 PR을 해야 됩니다. 어디 공모전에서 발표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면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진짜 뭘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보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았어. 근데 소셜 미션이라는 거는 팩트 있게 2분 이내에 전달할 수 있는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모든 걸, 그런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저희 푸드앤 디자인 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그 취약계층과 베이비 부모 세대, 퇴직자들과 고령자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용이 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되고, 지역 농가와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들이 취지였고요. 우리의 소셜 미션은 딱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양질의 급식 제공. 저희가 어디 사업계획서를 내든 어디 상품을 내든 딱 이렇게 냅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급식 제공. 우리의 사회적 가치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먹는 것과 장난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먹는 것과 장난치지 않는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뒤에 붙인 게 그겁니다. 해썹을 바로 붙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해썹을 설비를 바로 놓고 해썹을 관리하는 해썹 팀장부터 전문 인력들을 다 유입한다는 게 많은 비용과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소셜 미션을 정리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1호 해썹을 계속 해썹을 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먹는 것과 장난치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 근로자 중에 50%는 무조건 경력단절 여성이든지 고령 여성이든지 저소득층이든 취약계층을 고용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우리는 모든 제품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 단위에만 계약을 한다. 설립 초기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서만 원조를 조달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유형을 좀 더 확대해서 사회적 기업만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의 몇 프로? 원재료 매입의 100%를 사회적 기업으로서 구매를 합니다. 원재료 100%. 우리가 매출액 10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 드는 4억의 원재료를 사회적 기업에서만 삽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비즈니스 공동체 육성. 우리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업종별 네트워크를 갖춰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연대해서 공동구매, 원재료 확대,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 노력. 이게 우리가 하는 소셜 미션이 답니다. 딱 이렇게 운영하고 있느냐? 딱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례들을 보고자 하니까 영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는 대구의 육성사업팀들이 지금 인정사회적 기업으로 된 팀인데 이 팀이 하고자 하는 문제는 3가지 문제입니다. 소셜 미션. 첫 번째,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한 개씩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에 비해서 여가 문화가 부족해 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접근하는 확대하는 거. 두 번째,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학업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 번째, 그래서 누구랑 일을 할 것이냐. 음악을 전공한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음대가 500개가 있고 쏟아지는 음대생, 졸업생들이 연간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시립 교양단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일할 데가 없다. 그 인력들이 다시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와서 문화 콘텐츠 공연을 하고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이 제공을 하면서 연습, 같은 전공을 계속 유지해서 나중에 다시 교사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로 시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소셜 미션인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어떤 소셜 미션을 요렇게 문단화해서 정리해서 인터넷 서치를 하면 모든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2014년 행복지수 중에 우리나라가 27위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제일 하락돼 있는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인데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살률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데 이런 거죠. 여가 생활을 할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문화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문화와 여가의 취미에 대한 컨텐츠를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런 겁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도
주관적 행복도와 물질적 행복도로 나누는데, 물질적 행복도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의식주. 우리 청소년들이 의식주에 대한 만족도는 그 OECD 가입 국가 중에 4위. 물질적으로는 이미 풍족한 느낌. 그 다음에 이 주관적 행복도는 23위. 물질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물질적으로 행복한데 주관적으로 생활의 질은 나쁘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냐니까 전부 다 학습 위주에 대한 사업을 기계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방과학교 시장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음악과 같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그런 여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죠. 전국의 음악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 음악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111개입니다. 연간 졸업생은 8,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립의 교양단에 지원할 수 있는 건 10%가 안 돼요. 그 나머지 90%는 전공과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미션을 해결해서 이들을 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해서 방과 후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데 음악 전공자가 방과 후 학교 교사가 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되고 교양 레슨을 하면서 이 전부 다 모여서 또 오케스트라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하면 이 음악 전공자가 계속 음악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농업 사례를 보면 영주시에서 농산물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이 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식품들을 자세히 보면 국내산 왕성 식품들이 겉으로는 국내산 친환경 제품이에요. 겉으로는. 다 국내산이에요. 근데 세부적으로 영양 분석을 딱 보면 이런 겁니다. 양념류는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자, 이런 거죠. 훈제 오리. 오리는 국내산 맞아요. 여기 들어간 조미는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자, 김치 우리나라 거 맞아요. 배추는 우리나라 거 맞아요. 여기 들어간 양념류 전체는 중국산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 양념류가 중국산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산이 나쁘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거죠. 원산지 위반이라든지 어떤 향신료라든지 음식으로 장난치는 농산물로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버려지는 무청을 이용해서 시래기를 만들거나 뭐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거나 또 GAP 인증 마크를 붙여서 안정된 농산물 라이센스를 다 확대해서 해주든가. 이제 여기하고 같이 만든 거는 이런 거 있죠. 그 양념류를 국내산인 현판을 사회적 기업에서 직접 만들어서 식당에 붙여주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만들고 있죠. 요걸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 미션은 그렇게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소셜 미션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사업 노형에서 갖춰야 될 거.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소셜 미션에 대응하는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의 포장 단위, 디자인 품질의 요소에 대한 상품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한 번씩 다뤄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격, 이 제품이 어떠한 가격군을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격을 분석해 봐야겠죠. 그 가격을 분석하려면 원가 분석이 돼야 되겠죠. 원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장소, 우리가 하고 있는 공장 시설이든 사무실이든 이 장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모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떤 단위의 마케팅을 해나갈 것인가. 마케팅의 방법이 오프라인 마케팅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느냐? 아니겠죠. 단계별로 어떠한 마케팅 단계를 거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표적으로 관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인들이 원가 분석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저희는 종합상사니까 워낙 많이 보니까 보면 어떤 제품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의 제품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가격이 너무 낮은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원가 분석이 잘못된 부분.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물이 보통 생수가 500원에서 800원까지 합니다. 시장에서. 500원에서 800원까지 하지만 이 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공장에 설립되는 전체 비용을 연간 단위로 나눴을 거고, 두 번째는 여기 투입되는 인력이 들어갔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몇 개를 생산하느냐.
원가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몇 개를 생산하느냐, 개수에 있어요. 그러면 원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1000개를 생산하는 거랑 10만 개를 생산하는 거랑 차이가 다릅니다. 왜 무슨 차이가 다르냐면 포장의 원가도 달라지고요. 원조를 매입하는 원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계화되면서 인건비가 드는 비용도 원가가 달라져요. 그런 거죠. 1000개를 생산되는 제품, 우리는 꼭 사람의 손으로 1000개를 생산하는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구조가 다릅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아예 장인 제품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팔리는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많이 생산하는 것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만드는 비슷한 제품을 들고 마트나 시장을 조사해서 평균 시장가를 조사해서 이 시장가에 대한 근접점에 우리가 다시 원가를 분석해서 잡아야 돼요. 예, 이런 거죠.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시장에서 기초적인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결정의 고려사항이 원가 분석에서 가격이 나와야 되고 가격이 품질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죠. 5만 원에 구입했는데 5만 원의 가치가 있다. 내가 이 제품을 5만 원 주고 샀어요. 아 근데 딱 5만 원짜리다. 이거는 다시 재구매율이 없습니다. 비슷한 제품 다시 살 거예요. 다른 제품을 사든지 테스트 할 겁니다. 두 번째, 5만 원을 줬는데 4만 5천 원의 가치가 있으면 이 고객은 우리 회사에서 불량 고객이 됩니다. 다니면서 이 제품이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입니다. 목표가 5만 원을 구입했는데 5만 5천 원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좋은 제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선을 잡아야 돼요. 근데 많은 제품들이 그냥 타사의 제품을 가격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경우가 많아요. 원가 분석을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생산량 조율을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한 부분입니다. 이랬죠. 사회적 기업 특성이 그 얘기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투자, 소규모 투자로 인력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시설 투자는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품질은 낮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다수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가격 대비 품질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가격 대비 품질이 안 좋다고 하면 우리는 가격 대비 품질만 좋은 방향만 딱 잡으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그 파트가 달라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것들이 각 개별팀이 해야 될 숙제죠. 이건 누가 해줄 수 없는 문제. 지금은 이런 거죠. 사업계획서를 구성하실 때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사업계획서 쓰시면서 그런 팀들이 많더라고요. A4 용지에 한글로 빽빽하고 한 20페이지씩 적어요. 심사하는 사람도 안 보고 직원들도 절대 안 봅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문단을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소설 미션을 정리하고 사업의 핵심 가치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들을 단어별로 이미지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하는 사업 내용들 이게 이제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낼 때 내는 방법들인데 사업 내용 적고 사업 내용 적고 사업 내용 적고 핵심적인 가치적인 부분들 적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미지 작업.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들 단체용 도시락, 행사용 도시락 그 다음에 밑반찬 판매 뭐 휴게 음식업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다면 형태가 바로바로 눈에서 잡힐 수 있는 부분들로 잡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푸드앤 디자인 도시락은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의 맛을 담았습니다. 올바른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건강하고 영양 가득한 급식을 제공함. 이 말이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 소비의 가치가 사업의 기본적인 홍보 플랜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이 일반 가격에 비해서 원가를 분석해서 더 확대되는 부분들. 근데 이게 더 발달되면 이래 되죠. 도시락 하는 사회적 기업이 전체가 모여서 공동 발주. 2만 개씩 따로 내던 거를 20만 개씩 내서 원가를 40% 절감시키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것들. 그들이 협업하고 연대하는 모든 이유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원가를 줄여야 가격을 잡을 수 있고 가격을 잡아야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과 똑같이
작업하면 안 돼요. 소상공인들이 몰락하는 이유들이 대규모 자금에 대응을 못하는, 연대를 못해서 체제를 못하는, 원가를 못 잡아서 경쟁력을 잃어 간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협업과 연대를 통해서 공동구매와 원가를 절감해 나가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맞춰야 되는 그 구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을 소개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이럽니다. 일반 기업을 소개할 때는 사회적 기업의 상품 안내서를 만들 때는 소셜 미션이 맨 앞 페이지 와야 됩니다.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 페이지는 일반 기업과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겠죠. 사업장 구성에 대한 안정성과 이런 거죠. 제품 허가. 일반 기업들이 다 구성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제품이 안정성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우리 기업이 착해요라고 10페이지를 넘어가요. 고객 입장에서는 한두 페이지만 이해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니까 이 가격, 이 제품이 진짜 안정적일까가 고객의 관심사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제품의 허가 번호, 사업 등록 번호, 그 다음 배상 책임 번호, 해썹이 되어 있으면 해썹 등록 인증 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농업에서 사회적 기업을 연다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 전부 다 공동 작업하고 있는 실제로 공동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메인 사업 홍보를 하는 메인 페이지가 되죠. 지역과 연대를 하고 지역과 우선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농업에서 안 믿는 게 뭡니까? 안 깨끗한 공정. 소규모 농업인들이 식품 제조 회사들이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방송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시설의 규모. 그럼 역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 대한 생산, 선별 이런 부분들이 다 장치, 장비화가 돼 있다는 시설에 대한 규모로 가는 게 맞죠.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보내줘야 될 거는 우리 진짜 깨끗해요. 우리 진짜 시설 규모화 돼 있어요. 이런 PR이 더 중심적으로 돼야 되네. 소셜 미션 이후에는 안정성 위주로 가야 돼. 윤리적 소비는 계속 얘기합니다. 같은 품질에 같은 가격이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사주겠다는 얘기는 같은 가격 안에 같은 품질이 있어야 돼요. 그 같은 품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미션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농산물에 대한 실명제 내지는 제품의 가격 정찰제를 규격화, 구라마, 규격화, 가격화. 사회적 기업 종합 상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A 기업이 인터넷 쇼핑몰에는 2만 원에 팔고 오프라인에서는 2만 5천 원에 팔고 어떤 특정에서는 18,000원에 특판을 돌려요. 요통에 넘길 때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기업이 팔아달라는 가격을 딱 잡았어요. 2만 원에 잡았어요.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항의가 들어오냐? 18,000원에 파는 쪽에서 이런 거죠. 2만 원 주고 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느냐?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런 거죠. 유통에 제대로 진입하려면 특화되어 있는 가격 정찰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디자인 회사도 동일합니다. 홈페이지, 쇼핑몰, 명함, 뭐 박스, 포장 용기 이런 것도 가격 정찰제가 돼줘야 돼요. 계약할 때마다 다 달라요. 범위 내에서 잡혀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정찰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품 표기법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할 때 사업을 잡을 때 사업계획서에 맨 처음에 넣었던 게 이겁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사회적 기업 인정 시청 넣으면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20명을 달래요. 뭐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고 연습실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제일 걱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똑같이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넣거나 이럴 때 제일 심사위원들 고민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인력들이 들어가서 어디에서 일할까가 제일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실, 합주실, 연습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들이 표기가 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리플렛으로 나누면 이게 사업이 됩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에요. 정기공연사업. 정기공연사업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사업 목표는 뭐고 가격은 얼마다. 이미지는 어떻다. 이거 그냥 인쇄만 하면 전부 다 우리가 세운 사업 계획서가 곧 상품 안내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분류를 했겠죠. 그 다음에 기획 연주 사업이 뭐다. 그 다음에 클래식과 논 클래식의 배틀 콘서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업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시장 조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과 상품의 구매할 대상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산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창업한 사람이 제일 잘 알죠.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다 따라가면 효과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종류와 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의 분류,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를 연결할 수 있는 정책,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 공공시장에 무조건 진출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공공시장에서 우선구매를 해주려고 하면 있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선구매 대상에 대한 라이센스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기업, 뭐 이런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런 인증서가 곧 품질을 말하거나 혹은 사회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제품이 능히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랬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타깃 시장이 필요하죠. 그래, 우리가 목표한 대상자에게 팔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깃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락 시장을 할 때 경주시 전체 인구가 얼만큼 있고, 경주시 전체 인구가 이만큼 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도시락 쿠폰을 줬을 때 잠재적으로 도시락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업체 단체 급식을 할 때 단체 급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업체가 얼마 정도 있는가. 그 다음에 적격업소, 우리가 비슷한 휴게 음식을 하는 거나 식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 시장을 어디로 보고 뒤에 확장할 시장을 어디로 볼 것인가. 첫 해는 어느 시장에만 볼 것인가. 그럼 첫 해는 경주만 바라봤어요. 그럼 경주만 바라보면 홍보 마케팅이 어디에 쏠려져 있습니까? 경주에만 집중해서 마케팅하면 되죠. 온라인이 중요한 게 오프라인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온라인 기반이 중요한 거. 그런 부분들이 타겟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는 도시락 업체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내부 역량을 분석해보고, 스와트 분석 부분들을 해보고, 지금 들어가는 현장에 가는 컨설팅 하는 요원들이 전부 다 스와트 분석과 사업 계획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내용을 구두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분석 트레에서 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영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만일에 사업을 유형을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시장이 곧 사업이니까 그 시장을 보는 거는 방과후 학교. 지금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시장이 무수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악에 특화된 방과후 학교를 본다. 창의적 체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요일 프로그램을 한다. 교육복지 우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 관련된 서비스업을 제공한다. 라는 부분들이 되면, 그럼 프로그램 현황, 지금 현재 각 창의적 체험 학교나 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시장의 크기가 어딘지, 이런 통계 자료들은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도 그렇고요. 그래 보시면 이제 대구에 있는 방과후 학교가 몇 개, 2009년도에는 방과후 학교가 몇 개 있었고 학생 수가 몇 개 있었고 2010년도는 몇 개 있었고 2011년도는 몇 개 있었는지 교육청이 다 나옵니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체 방과후 학교를 참여하는 인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도 다 나오겠죠. 이 학교 수에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둘 것인가. 그러니까 10%를 둔다고 봤을 때 5%를 뒀습니다. 430개 중에 5%라고 보면 80개를 시장 점유율을 본다. 이런 거죠. 당장 눈에 봐도 실현 가능하죠. 430개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적인 인프라와 홍보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단 5%의 시장을 어떻게 빨리 정리할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숫자가 정리되는 게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표 혼자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20명이 돼요. 20명이에요? 대표가 있어요?
이 대표가 생각하는 430개 중에 80개를 어떻게 가야 될 거를 20명이 같이 고민하면 21배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로자들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 그럼 이런 거죠. 대표가 자꾸 자기 혼자 430개 중에 80개를 어떻게 만들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을 차라리 21명의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찾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이런 시장을 조사하고 유형을 분석할 때 그런 척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다음 수업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죠. 커피 업종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각 유형별로 나와요. 그거를 시장 안에서 어떤 척도로 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직원들과 어떻게 공유해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수치도로 잡혀야 돼요. 실현 가능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농업도 똑같죠. 농업에서도 이런 부분들. 처음에 단계가 영주농산물 생산자의 영농조합법이니 처음에 단계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간의 B2B 거래, 사회적 기업 간의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대형 식당에 직접 납품하면서 무농약 혹은 우리 농산물 인증서를 우리가 나눠주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단계 목표로 잡겠죠. 그러면 식자재 유통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업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느냐? 실제로 요 단계 사회적 기업 간의 거래를 하고 나서 지금 이 기업이 2년 만에 매출액 15억이 됐어요. 민간 GAP를 하면서 매출액 15억이 됐는데 그 이유가 정직하고 착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한국인삼공사에서 제조 과정을 OEM으로 위탁을 하고 샘표라는 기업에서 생산을 위탁을 했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식재재 진입한 3단계까지 됐고요. 4단계는 지금 우리가 다시 종합상사하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 기업을 원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진출을 시키는 대형마트 시장을 진출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12월에 납품을 한번 하고 1월에 납품을 한번 하고 내년 2월에 협력사 등록을 해주려고 과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을 그렇게 땡겨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 2, 3단계를 갖추어 놓고 있으니까 바로 땡길 수 있는데 지금 종합상사의 고민이 그럽니다. 많은 기업들을 판매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인허가를 다 갖춘 기업 찾기가 20%가 안 돼요. 인허가를 다 갖춘. 그래서 바로 즉시 유통시킬 수 있는 회사가 20%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많이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오히려 시장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많이 팔려고만, 단순히 팔려고만 하면 이거를 뚫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겠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과 스토리 기반을 한 CI, BI, 상품 포장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이 마케팅 안에는 브랜드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정성에 대한 인증 마크도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홍보 전략과 홍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려 안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고객,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누구에게 홍보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 우리랑 똑같은 유형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쟁자와 우리의 차별성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홍보 전략의 중요한 요건이 되니까 저 기업보다 더 나은 걸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남을 알아야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나만 본다고요. 내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는 그룹들이 존재해요. 그 제품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기업보다 우리가 차별이 뭔가를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유통. 제품이 우리 손을 떠나서 고객에게 들어갈 때까지의 유통의 단계들을 어떻게 고려할까? 이게 냉장에 대한, 냉동에 대한, 진공 포장에 대한, 서비스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케팅 안에서도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브랜드 개발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윤리적 소비 시장과 착한 소비 시장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무수히 말하지만 그럼 윤리적 소비 시장과 착한 소비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스토리텔링. 스토리 기반이 된 지역을 이롭게 하거나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브랜드로 개발되어야겠죠. 이 브랜드 안에서는 이런 거예요. CI, 기업의 이미지를 작업합니다. 우리 기업의 이미지. CI라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BI, 상품의 이미지. CI와 BI에 대한 그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영농조합법인, 영주농산물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CI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만들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CI 관련된 같은 작업들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런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삼성이나 LG나 대기업들이 쓰는 CI가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영문으로, 약자로. 싹. 근데 그게 한계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도통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CI를 봤을 때. 의미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최단 목표가 뭐냐? 최단 목표가 뭐냐? 그 해당 업종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시장 경쟁력과 품질을 갖춰야 돼요. 그럼 최단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있는 우물 안에서 최고의 왕개구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CI나 BI를 고려할 때 소셜 미션과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 CI를 만들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CI이기도 하고 이게 직인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대요. 이게 직인이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게 뭐죠? 뭐 하는 회사인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장으로 팔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BI에서 원래 이 회사가 CI가 이거였어요. 근데 CI가 이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농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데요.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가 있으니까 아예 법인에다가 실명을 다 넣는 게 한때 트렌드였어요. 법, 이름을 넣는 법이. 근데 이게 사회적 경제에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 조직, 지역 공동체성을 담는 게 아니라 개인 조직화돼요. 꼭 개인 거, 사유화가 된 느낌. 근데 이게 농림부의 6차 산업도 가도 똑같아요. 이런 느낌이 든다. 지역 공동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개인에 대한 문제. 이런 거죠. 그 실명 이미지는 이런 거죠. 사는 사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로 필요했는데 기업의 상호로 필요했던 게 아니라 뭡니까? BI로 필요한 거예요. 상호는 이렇게 쓰고 누가 만들었는지가 BI가 돼갖고 표기가 되면 생산자 표기가까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거 CI 만들 때 진짜 힘들었어요. CI 만드는 비즈니스 만드는 것들을 여러 팀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정작 우리 회사를 만들어야 될 때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한 방에 우리 회사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이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휴게소 마크를 착안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지나가다 휴게소 마크를 보고 저거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고 변형해서 색감을 다르게 해서 하는 방법. 그게 이런 거죠. 뭐 하는 회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맞죠? 음식을 단체 급식 아니면 도시락 만드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괜찮죠. CI. 그 다음에 이제 BI. 우리 BI는 도시락 모양이에요. BI.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빨리 알리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글로벌화 되면 이런 것들이 촌스러워지겠죠. 근데 저희는 글로벌화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경상북도 전체를 담당할 생각도 없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정도에서 최대 캐파. 그 이상은 넘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쓰는 CI와 BI로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토끼 감빵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거죠. 용황님 또 드시지 못한 토끼 감빵. 이 슬로건이 다예요. 여기 생산돼 우리 밀이고 우리 팥이고 폐간이역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있었고 그 공간을 생산하면서 지역 지명, 별주 버전을 이용해서 별주 버전을 이용했고 거기에 관광 명소가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거기 식당들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담는 부분들.
포장 패키지들이 다 이렇게 잡히는 것들. 근데 인허가 요건을 분석하는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얘기하면 제조업하고 폐기물 처리업하고 식품하고 음식업점하고 경비업하고 여행업하고 음반 판매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별도에. 알아보셔야 돼요. 하시기 전에. 여기는 가공 파트가, 농업 가공 파트가 있는데 농업 식품 제조 가공 파트가 지하로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지하로 가면 굉장히 관리 요건이 두세 배 이상 됩니다. 그거 하느니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서 식품 제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달 한 번씩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점검표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내기 위해서 그 지목이, 그 대지, 땅이 가져야 되는 지목권이 있고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고 싶은 업종을 분류해서 찾아서 검색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카페,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허가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지목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런 요건들을 확인해서 준비하셔야겠죠. 자, 이제 이것들이 이까지 오면 이제 이 단계표가 들었을 겁니다. 이 단계표가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체크해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즉시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보세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업개발비라는 마케팅비를 주고 우리 창업 자금에서도 마케팅비를 일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팔 건지 어디에 홍보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즉시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거는 내년에 하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홍보하라는 사업개발비를 5년간 지원해줘요. 그걸 단계별로 맞춰서 쓰면 되는데 전부 다 이거죠. 남들이 하는 걸 다 알아요. 비용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것들에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시장이 누군지, 판매망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따라서 브랜드를 스토리 개발로 할 건지, BI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정성 인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인허가 안 돼 있는지 따라서 리플렛을 만들 건지, 전단지를 만들 건지, 현수막을 만들 건지, 신문 광고를 할 건지, 그 버스, 택시 광고를 할 건지, 홈페이지를 만들 건지, 쇼핑몰을 만들 건지, 키워드 광고를 만들 건지, SNS 할 건지, TV 광고를 할 건지, 지역의 맨투맨으로 할 건지, 지역 연결을 할 건지, 공공시장에 집권할 건지에 대한 유무를 나누어서 보면 즉시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즉시 해야 될 마케팅을 디자인해서라 집중으로 그 부분들을 설계해 나가면 효과적인 홍보에 대한 플랜이 잡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1억 줘 보십시오. 이거 다 하려할걸요, 한 번에. 근데 이 홍보 콘텐츠가 한 해에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상품이 늘어나고 상품이 가격이 바뀌고 이러면 매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신다. 무리가 있죠. 즉시 해야 될 걸 위주로 보완해 나가서 2년, 3년 안에 홍보 체계가 전체적으로 갖춰지는 게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쇼핑몰이 필요 없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개발비를 신청하거나 사업을 주면 쇼핑몰 다 넣어요. 쇼핑몰, 이 회사는 내가 보기에 도저히 쇼핑몰 필요 없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가치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사업, 공익성, 지역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CI, BI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차량 랩핑이라든지 상품 규격이든 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표기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배상 책임 보험과 뭐 식자재 구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상품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이제 홍보하는 방법들 이런 겁니다.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정말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이제 이건 전략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성공했어요.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질적으로 괜찮은지 품평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락을 만드는데 도시락을 많이 쓸 것 같은 시청에서 관련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복지부, 복지 관련된 부처, 기업지원과, 농정과 이런 데서는 도시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요 세 개의 부서에 100개의 도시락을 무상으로 점심 때 주고 기획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전담 파트나 얘기해서 미리 논의해서 100개를 주고 품평회를 요청했죠. 설명회.
품평의 설명회를 요청했어요. 품평의 설명회를 요청해서 품평의 계획서하고 공문을 딱 주고 어떤 날에 도시락 100개를 주고 품평을 했습니다. 품평을 하게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 사회적 기업 부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내가 행사를 했는데 언론에 이걸 알리고 싶다. 우리 공동체가 했는 걸 잘한 걸 알리고 싶은데 도저히 언론기관이 연결이 안 된다. 종합상사 주세요. 종합상사 주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사회적 기업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모든 시마다 홍보를 하는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자료를 넘겨주면 다 나가고 그것도 안 되면 도청에 얘기하면 사진하고 내용들하고 주면 보도자료가 나가요. 요 품평에 대한 보도자료를 요렇게 경주에서 냈죠. 경주의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이 동서남 품평을 가졌는데 우수했다. 말기업 도시락이 이 정도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로 알려졌죠. 이게 있는 겁니다. 품평에 한번 했지만 시에서 내는 것. 지역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싶은 걸 알리고 싶은 게 그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했죠? 그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메인 방송. 자, 잘 생각이 될 게 우리가 MBC에 이렇게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지역 공동체라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는데 이런 거죠. 실체가 별로 없어요. 지역에. 이런 거죠. 기획전을 했다. 뭐 행사를 했다. 이런 거는 관에서 주도한 행사인데 민간에서 뭔가 했던 것들이 잘 없어요. 자발적인 게. 그러면 이런 거죠. 그 언론의 작가들도 지역신문을, 인터넷신문을 계속 스크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잘한 것들에 대한 미담이 필요하니까 그걸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신문을 몇 번 뿌리면 방송국에서 컨텐츠가 없으니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뭐가 생깁니까? 뉴스가 나오겠죠. 이게 뭐 포항 MBC에서 지역방송을 한번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3달 후에 전국방송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생겼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몇백만 원을 들여서 찍어야 될 기업 홍보 영상이 생긴 거죠. 몇백만 원 들여서 온라인 홍보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메인 홍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뭘 모르냐? 보도자료를 쓸 줄 몰라요. 사진, 메인 사진 하나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고 싶었던 것들을 써주면 공보과에 보내면 기자들이 알아서 편집해요. 그럼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들을 시나 도나 종합상사에 요청해서 보도자료를 내주는 것이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기업이 딱 치면 기사들도 쫙쫙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이게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 근데 많은 공동체 기업들이 그걸 잘 안 해요. 등한시. 돈 주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단연간 이제 농업 포장 패키지를 같이 개발하는 쪽에 진행해 봤는데 이런 거죠. 전부 다 디자인 회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스를 찍으면 몇천 개 이상 찍어야 되고, 용기도 몇천 개 이상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야 된대요. 근데 그걸 2천 개씩 몇천 개씩 찍으면 우리가 실제로 소비해야 될 거는 몇백 개인데 창고에 그만큼 쌓여요, 농가들이. 그게 창고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차서 나중에 못 써 버려요. 그 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쏟아지는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계속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그래도 되냐면 안 그래도 돼요. 왜 안 그래도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포장 단위의 용기는 이미 기성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것만 맞추면, 조정하면 모든 게 기성품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가를 줄이는 방법들을 농업을 하시는 분, 생산하시는 분 특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스티커 제작. 우리가 표기하는 건 스티커 제작을 하면 4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10매돈 15원에서 40원밖에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스티커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박스입니다. 박스가 1000매씩 제작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속포장 용기가, 요런 용기들이, 용기가 기성품 용기들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100개 단위로 다 팝니다. 원가가 잡힌. 그거를 사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거 절임 마늘하고 깍두기하고 팔 건데 여기에 전기를 쏘고 그 포장에 스티로폼 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마감을 하면 이 전체가 1000원 이내에 잡힌다. 1000원 이내에 잡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원가가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용기 개발에 대한 패턴대로 하면 이걸 전부 다 몇천 개씩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가가 잡힌다고 속여요.
근데 용기를 검령을 뜰 필요가 없느냐? 용기에 검령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천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용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서치에서 찾으면 100개 단위로 다 팔고 있고요. 핵심의 기술이 뭐냐? 핵심의 기술은 이거죠. 디자인. 이게 랩으로 사이즈지만 디자인으로 온지는 이 표기하는 이 부분들이 핵심 디자인의 가치고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지 이 전체의 원가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액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겁니다. 원가를 65세 이상 농민, 70세 이상 농민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거를 빨리 원가를 잡아서 시장 경쟁률을 확대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를 500개, 1000개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10만 개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하다 보면 하자 보수나 유지 보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안착돼서 어느 정도 잡히려면. 근데 이거를 한 방에 2000개씩, 3000개씩 계속 실패해버리면 나중에 5만 개, 10만 개 찍을 수 있는 여력을 못 갖춰요. 이제 이런 거죠. 원가를 완전히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농업의 포장은 정말 많은 혁신과 시도와 테스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체험 상품을 하든 여기도 이제 뭐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전통 사업을 하든 뭘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고객을 서비스 업종은 이런 걸 구분해 봐야 됩니다. 서비스 업종일 때 우리의 대상 학교용에 적합한지 가족 단위에 적합한지 기업용에 적합한지 일반 기관에 적합한지 대상별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디에 적합한지를 분류를 해봐서 서비스의 상품들을 분류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얘기해보면 체험하는 모든 사업들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대상이 된다요. 모든 대상으로 된대요. 근데 모든 대상이 되면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모든 대상이 되려면 전문성이 그만큼 없어 보여요. 오히려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고 어디에 특화되어 있고 어디에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용 프로그램 따로, 기업용 프로그램 따로, 가족용 프로그램 따로, 일반 기관 단체 따로 이런 식으로 대한 분류가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분류에 대해서 체험 서비스가 이런 종류들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테스팅해 봐야 돼요. 많은 고객을 데려다서 품평회를 해서 어디에 테스팅 적합된지를 적합성들을 더 분류하고 적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 운영 방안이나 뭐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 체험을 연결해 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소요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에. 도대체 얼마의 소요 시간인지 모르고 1인당 단가가 얼마인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사람 숫자 따라 다르대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만일에 이 인원들을 데리고 어디에 체험을 하러 간다. 그럼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당 얼마로 산출해 놨을 겁니까? 우리는 예산을. 근데 여기 체험을 주는 쪽은 숫자에 따라서 다르다.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럼 이런 거 여기가 8,000원이면 우리가 6,000원밖에 없으면 예산을 더 정해 가든지 요청을 깎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해야 되는데 다시 대응해보면 이런 게 이 가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A부터 Z까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경북에 있는 체험 문화 프로그램들을 다 리플렛을 다 받아보세요. 시간 딱 정해서 나와서 어떤 사업을 정리하고 몇 시부터 몇 시하고 얼마라고 표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종합상사 안에 제품 안내서에 그게 담는데 안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기업에서 연수 프로그램 요청하는데 못 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일수록 얘기죠. 여행 상품과 체험 상품은 여행 상품과 똑같이 본다면 규격화가 돼 있어 가격 정찰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규정화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홍보 방법도 서비스 업종일 경우에는 직접 대면이나 간접 대면에 대한 부분, 단기 홍보, 장기 홍보에 대한 계략적인 부분들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홍보의 방법에서도 그 단체 관광객, 동호회, 인근 주민, 학교, 자치단체, 관공서, 기업에 대한 특징들에 따른 홍보 방법들을 정형화시켜서 나올 필요가 있죠. 서비스 업종일 경우에는. 그게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되는 거죠. 당장에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유행했습니다. 1사회적 기업 협약. 지금 다시 관공서에서 붐이 불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매일 뉴스 스크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혹은 자기 전에 시간이 나면 무조건 매일 스크랩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지금 MOU를 희망하고 있는데, 제일 희망하고 있는데, 저는 알죠. 어느 관공서가 그걸 열성적으로 희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1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고정시장, 타케시장과 고정시장을 지속적으로 MOU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일반 기업일 수도 있고 관공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윤리적 소비 시장을 종합상사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선구매라든지 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개별적인 사회적 기업들도 저희 쪽에 소속된 쪽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식에 대한 패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동참할 수 있는 고객들을 늘려서 그들과 협약을 하고 MOU를 하고 SNS 홍보를 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찾아나가면 고정 시장들이 늘어나겠죠. 고정 시장이 늘어나면 거기서 안정성들이 더 확장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화되는 것들이 사업이 잘 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대표님 혼자 다 하시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 지금 해야 될 것도 머리가 지끈지끈할 만큼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표님이 하셔야 될 거 맞아요. 근데 누구랑 일을 할지, 인사를 갖추게 되고 돈을 쓰는 것과 정산을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대표님까지 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적시적소에 갖춰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취약계층도 고용해야 되고요. 일반인들도 고용해야 되고요. 이 일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고용해야 됩니다. 얼마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희가 담고 싶어하는 그릇이 얼마의 그릇이냐. 우리 조직이 10억의 매출을 담을 수 있는지 20억의 매출을 담을 수 있는지는 조직을 갖춘 그릇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를 키울 수 있냐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거를 한 해에 다 모두 이루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2, 3년 내에 잡히게 되면 10억, 20억 달성하는 거 무리가 안 돼요. 왜냐? 정직한 생산자의 보조금 횡령하지 않고 그 직원들 근로가 복직 잡히고 마케팅이 실현 가능하고 하고 있는 일들을 언론에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역 리더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기업 간의 연대를 통해서 생산품을 원재료를 공유하고 이 얘기들이 십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문제죠. 이 부분들만 어느 정도 응집돼서 이 부분들만 딱 터지면 확대될 문제라고 보는 얘기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딱 5분만 쉬었다가 4시 1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